일본 무역진흥기구 제트로입니다. 급감하는 한국의 대중 직접 투자. 활발화하는 한국의 대일 직접 투자.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건 줄었는데 일본에 투자하는 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럼 왜 늘어날까? 라고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중국보다 일본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난 이유라는 내용인데 예. 이 타이틀은 그 일본 니케이에서 이제 약간 좀 신년 특집 같은 느낌으로 나온 기사를 제가 좀 차용을 해가지고 오늘 전달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한일 관계 나쁘지 않다라고. 한창 엄청 안 좋았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뭐 한일 양국가 서로 여행도 많이 가고, 예, 한국 내에서도 뭐 일본 음악 방송 같은 것도 나오고, 일본 가수들 한국 가서 콘서트 하고, 예. 한국 가수들도 일본 가서 여러 가지 하고, 교류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좋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교류 또 지금 상당히 활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한일 관계라면은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거든요. 그럼 뭘 언제 하세요? 한중일, 그렇죠. 삼국지 해야죠. 중국이랑 일본이 요즘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일본 사람 들으라고 나오면 일본 기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중국이랑 사이가 안 돼, 경제가 좀 그런데 대신 뭐 한국이 일본이랑 경제 교류가 활발합니다. 역시 대세는 한일 관계다 이래가지고 이런 기사가 이제 뜨는 거거든요. 그러네. 한국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에서 보도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돼 있고 요러요러한 것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간략하게 제가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니케이의 1월 2일 기사입니다. 예. 한일 미중 대립하의 경제 접근,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과거 최다에. 이 내용이 한국 매일경제에서도 이제 나온 거예요. 한국 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이 역대 최다다. 자, 근데 뭐? G2 리스크가 낮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요즘 뭔가 있잖아요. 좀 뭔가 변덕이 심하죠. 뭐 중국에서 뭐 장사 해볼라 하면은 한국 제품 안 돼. 한국 문화 안 돼. 미국에서 뭐 해볼라 하면은 니들 관세 더 내라. 니들 뭐 해라. 비자 내라. 골치가 아파. 예.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 기업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좀 장사 좀 해보려고 중국이나 좀 미국 가보려는데 뭐 저리 요구한 게 많고 맨날 천나 저 변덕이 많아. 에이, 그러다가 서로 이제 차라리 일본 가자. 일본도 차라리 한국 가자. 교류가 좀 많아지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걸 바탕으로 써 있냐면은 일본 무역진흥기구 제트로입니다. 급감하는 한국의 대중 직접 투자. 이게 한국 기업의 해외 전개에 관한 리포트거든요. 그럼 이 시리즈 내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죠. 활발화하는 한국의 대일 직접 투자.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건 줄었는데 일본에 투자하는 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럼 왜 늘어날까? 라고 했을 때 주요로 들고 오는 게 바로 제4차 한류 붐. 당장 박간에서도 영상 많이 다루죠. 일본의 한국 드라마, K-팝, 뭐 화장품, 음식 이런 게 유행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장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나도 한번 숟가락 올려봐? 그런 식으로 된다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따로 마케팅이라든지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일본 가서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요러요러한 분야의 장사를 하게 되면 이미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야, 괜히 그 중국 가서 그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괜히 가만히 있는데 지금부터 한국 드라마는 다 중지다. 그런 거 때문에 이미지 손상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일본 가서 장사하는 게 낫겠다. 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추세를 일본 무역기구에서도 뭡니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당장에 그 내용이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신흥 IT, 게임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어디? 한국 기업이. 일본도 나름 인구가 1억이 넘고 게임 시장 발달돼 있잖아요. 예, 뭐 당장에 소니, 닌텐도가 일본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 요즘 뭐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니까 이런 스마트폰 게임 시장 뿐만 아니라 PC 게임 시장이 그런데도 한국 기업이 장사를 할 만하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진출은 나쁘지가 않네. 예, 그러면서 이런 식의 착목을 해서 있잖아요. IT라든지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뭐예요? 일본에서의 신설 법인수, 대한민국의 기업이 과거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게 종합적으로 묶어서 니케이가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의 기반에는 일본의 무역기구의 저런 종합적인 한국을 연구한 리포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뽕이라든 그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에 기반한 기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썸네일도 알기 쉽게 그렇죠. 농심 들고 왔죠.
2015년 6월에 도쿄 하라주쿠에서 열린 이 농심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K-스타일 문식. 일본 하라주쿠인데 일본어가 없죠. 누가 보면 한국이에요. 그죠? 강남에 그 있잖아. 강남 대로에 거기에 그냥 팝업 스토어 농심이 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런 게 먹히는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아 이거는 한국 기업들이 괜히 일본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네 라고 이래가지고 저렇게 기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이런 기업도 일본에 진출해 있어. 그 일본이 이런 것도 팔아라는 걸 제가 좀 종합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예. 이거 아주 기사가 많이 나오네. 이 기사 정말 많이 나와요. 예. 한국의 메머드 커피가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는 맘모스죠. 예, 일본에서는 맘모스 커피라고 했어요. 맘모스 커피라고 하는데 SNS에서도 아주 화제예요. 왜냐하면 있잖아. 일본은 카페 가서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안 줍니다. 조금 마시면 다 근데 한국 갔을 때 느낀 있잖아. 마셔도 아직까지 있는 그 큰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그렇죠. 일본에서 예를 들어 뭐 패스트푸드 라지 사이즈 음료 시켜도 쪼매네요. 뭐가 라지야? 그 정도죠. 아마 그거를 느끼고 들어온 것 같아요. 맘모스 커피가. 왜냐면은 양이 어마무시하죠. L 사이즈 400엔이면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가 있어. 근데 일본에서 이 정도 양으로 아메리카노를 안 줘요. 이런 사이즈 자체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특이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름 저렴하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거기다가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런 게 일본은 신흥 브랜드인데 한류 붐이 한국 기업의 일본이 촉진이래잖아. 그렇죠. 알고 있어요. 저거 왜 한국 가면 많잖아. 이 커피 가게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먹을 수가 있네.가 되다 보니까 편하죠.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이미 뭐 한국에서 유명해요. 와는 사이즈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꽤 빠르게 일본 내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당장에 이것뿐만 아니죠. 이것도 나름 처음에 왔을 때 화제가 됐죠. 한국어로 번역. 예, 일본에서는 마무즈 타치. 예, 한국에서는 맘스 터치인데 이 맘스 터치가 일본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당장 시부야 쪽에 처음에 생겼을 때 뭐 줄 서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약간 소강 상태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한국에서 왔다라는 거 많이 뉴스 나왔네요. 뭐 당장에 이제 이 맘스 터치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온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끔 한국 가서 뭐 먹어보는데 예, 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 홈페이지 보면 프랜차이즈 모집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죠. 많이 가게를 늘리려고 그렇죠. 예, 노력하고 있다 그거네. 우리도 할까? 박간에도 홋카이도에서 맘스 터치 하나 운영할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 업체들이 많이 장사를 하고 있고 당장에 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자본을 더 투여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신규 이해에도. 예를 들어서 이거죠. 풀먼 같은 경우에는 박간이가 예전에 이 뭡니까? 이 두부 상품으로 예. 얘기를 했죠. 일본 편의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 두부바. 이게 일본에서 지금 뭐 아침에 출근하는 친구들이 두부바를 먹고 출근해요. 이게 지금 뭐 정석급으로 와 있다. 예, 다이어트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먹는다. 기존에 두부바 종류가 하나였는데 두부바도 뭐 여러 가지 어레인지 해가지고 두부 요리로 좀 더 이제 플러스적인 부가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예, 풀먼도 있고 그리고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니 삼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삼양도 이 불닭볶음면도 꾸준하게 팔립니다. 일본 여행 와보시면 아시죠? 편의점 일본식 어디 가든 있어요. 불닭볶음면. 예,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신라면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네. 아까도 특별한 가게 만들었고. 그렇죠. 어쩌면 식품의 제일 그 대명사가 신라면, 농심이죠. 당장에 니케에서도 이 농심을 이렇게 썸네일로 갖다 쓴 이유가 이게 제일 흔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도 이 신라면은 뭐 옛날부터 장사를 하지만은 이 마케팅적인 측면, 특히 이제 일본의 MZ세대를 더 공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입맛을 바꿔버리려고 있잖아. 당장에 불닭, 아까 삼양에 불닭이 팔린다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매운 걸 잘 먹는단 말이잖아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 매운 거 못 먹어. 헛도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잘 먹어. 그러니까 신라면도 그걸 아니까 좀 더 일본 문화에 침투를 해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펼치는 거예요. 이게 당장에 올해 신라면의 마케팅인데 뭐냐면은 이거 복주머니. 일본은 1월 1일이 설인데 설날에 복주머니 제품을 팔합니다. 예. 흔히 말하는 럭키박스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농심에 일본에 판매하는 라면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 여러분 여기 신라면, 툼바,
그 다음에 뭐 있잖아 감자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 다 팔아요. 다 있네. 이게 일본이 판매하고 있는 농심의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라. 이것이 코리아 라멘이다 이런 거 있잖아. 예, 이런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팝업 스토어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젊은 친구들 먹어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요 최근에 하고 있는 농심 마케팅이 이건 상당히 머리가 좋더라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뭐냐면은 스키장. 와, 좋겠다. 스키장에서 이거 뭡니까? 뜨끈뜨끈한 이 라면 꿈을 못 참지. 가고 싶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장소잖아요. 그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이것도 사람들에게 각인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슈퍼에서 볼 수 있잖아. 볼 수 있는데 평상시에 너 안 먹었지. 근데 여기서 먹으면 오지게 맛이잖아요. 맞잖아. 슈퍼에서 사다가 집에서 끓여 먹으면은 그냥 뭐 너구리 맛인데 스키장에서 너구리 먹으면은 야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예. 추울 때는 신라면이다 라는 건 작년에 홋카이도에서도 이벤트 했었죠. 했었습니다. 예. 삿포로 눈축제. 그렇죠. 눈축제 때 신라면 왔었어요. 예, 팝업 스토어 열려서 예, 정말 크게 행사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스키장인 이번 너구리잖아.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라면은 알려졌으니까 이제 너구리도 한번 밀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아예 한글로 일본어는 노구리 작게 해두고 한국어로 너구리 크게 해두죠. 이게 이런 게 흔히 말하는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놔두고 한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예 보이는 돈을 쓰는 기업도 있죠. 예, CJ입니다. CJ는 아예 일본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돈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만두 공장. 예, 비비고가 일본에서 정말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비비고 진짜로 어디든지 예, 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죠. 예, 당장에 밖간에도 이 뭡니까 고기 야채 만두 가끔 사 먹습니다. 지금 저희 집 냉동고에 있습니다. 예, 예. 코스트코라든지 돈키호테에서 팔아요. 원래 CJ가 해외향으로 비비고 뭐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있잖아. 만두 수출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꽤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아예 일본에서 지금 N 저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인건비 안 비싸. 공장 만들자. 이래서 이제 새 공장 만들어서 일본 내는 일본의 비비고가 팝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꽤 만두를 먹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예. 일본 영화 보신 분 그거 교자 정식이라서 만두랑 밥이랑 먹는 그런 정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이니까 이건 뭐 나쁘지 않네. 일본 내에서도 공장 만들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뭐 CJ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올리브영도 있잖아요. 이 올영도 일본에 진출해 있거든요. 올리브영 재팬. 예. 당장 이거는 박간이 영상. 두둥. 예, 최근에 올린 박간이 일본 사람들이 화장품 이것도 있기 때문에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바르는 거까지 종합적으로 이게 세트로 지금 막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기존의 일본에 있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저는 분석 리포트라든지 기사를 안 쓰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곳에 공장까지 세우고 점포까지 세우고 한국 기업이 막 돈 써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본 시장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런 게 눈에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2016년에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건데 이거죠. 무신사입니다. 예. 뭐 한국 내에서는 무신사 잘 나가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관광 가서 명동 무신사 가는 게 필수 코스거든요. 명동의 포장마차에서 뭐 먹고 명동의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사고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무신사에 가가지고 옷 사오는 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사가 일본에 가끔씩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매년. 조금씩. 물론 온라인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무신사가. 그런 또 무신사가 이제 뭡니까? 2016년에는 가게를 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일본 예상이 나와요. 올해 무신사가. 드디어 올까? 당장에 패션 관련해서는 이런 무신사뿐만이 아니라 더현대가 일본 내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걸 열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했었네요. 맞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일본 사람들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무신사 적어도 일본에 오는 해외 관광객도 노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일본에 연간 4천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옵니다. 일본에 관광객이 와서 일본의 핫플레이스, 시부야, 하라주쿠, 뭐 오모츠산도 이런 데 갈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거기 일본 사람들이 줄 서는 가게가 있어. 어떤 가게? 한국 가게야. 그러면은 일본에 온 해외 관광객들이 야, 이거 본점은 어디야? 이래서 한국에 올 수도 있잖아요. 일본의 마케팅을 함으로 이어지면서 어찌보면 일본이 큰 전시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패션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굳이 한국 기업들이 유럽, 미국, 뭐 호주라든 다른 나라 가서 팝업 스토어 안 열더라도 아시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차피 일본 올 거니까 여기서 관심 가져서 한국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많이 진출하는 모습도 꽤 많이 보이는 겁니다. 한국까지 못 가더라도 일단 한국 제품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행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현지인들의 분비는 시장에 제 분비는 신경 쓰이잖아요. 저기서 쇼핑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간접적인 마케팅 효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좀 신기한 건데 이건 아마 한국 분들이 의외일 거예요. 롯데인데 롯데가 아마 한국 기업이니 일본 기업이니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여러분 롯데가 한국 내에서 더 장사를 많이 하죠. 그랬던 이게 역수입이 됩니다. 뭐냐? 롯데 호텔이죠. 롯데 호텔즈 재팬. 롯데 호텔은 뭐 한국의 부산 서면, 명동, 뭐 잠시 안면 시그니엘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일본에 롯데 호텔 없었어요. 그렇죠. 롯데는 일본에서 야구단이랑 있잖아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과자만 팔았어요. 그랬던데 한국에서 호텔을 했는데 잘 돼. 호텔 해볼만 하네. 그리고 또 뭐 아까 말했죠. 일본의 해외 관광객이 많이 와. 일본에 호텔을 놔두더라도 장사가 되겠네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롯데가 이제 일본에도 호텔업을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나오죠. 롯데 호텔즈 재팬이에요. 일본 기업이면은 롯데 호텔 재팬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럼 재팬 필요 없네요. 필요 없죠. 근데 한국 롯데 호텔에 일본 진출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 느끼지 이상해요. 아니 롯데는 일본에서 야구팀도 있고 일본 슈퍼감이 있는데 이게 왜 역수입? 무슨 말이야? 니들은 누구?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예. 혼란스럽지만 이거는 뭐 한국에서 온 거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이제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자, 글이 있고 아까 말한 뭐 게임 같은 거 특히 아까 이거 기사도 떴죠?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딨냐, 이거. IT 게임. IT 게임 뭐 옛날부터 많이 진출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명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히트한 작품이 있다 보니까 나도 저런 기업처럼 되고 싶어 라는 측면으로 정말로 많은 한국의 게임 그 다음에 IT 관련 이 기업들이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바람을 넣어준 기업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이런 거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소비되는 서브컬처 있잖아요. 블루 아카 관련 굿즈는 정말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는 많이 알 거고 그리고 시프트업의 작품이죠. 니케라든지 아니면 스텔라 블레이드 플스 게임 일본에 많이 히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 기업 게임들이 있으니까 많이 진출한 거. 그리고 당장의 국밥 같은 게 뭡니까? 크래프톤이죠.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미미시스죠. 이게 일본에 또 히트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크래프톤은 잘하네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국 거예요? 한국 거예요. 일본 인방 많이 보면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많이 하죠. 요즘 일본 정말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크래프트 하면은 배그 원툴 아니야 PUBG 라고 느끼신 분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배그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히트를 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일본 내에서도 있잖아요.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처럼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 당장 커피 파는 기업들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일본의 시장을 바라보고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 이제 니케이가 뭔가 신년 특집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제가 오늘 유명하지 않은 기업들은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B2C,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있잖아. 나 저거 알아. 이래야지 이게 좀 이입이 되지. 여러분들 일본의 어느 제조사에 무슨 뭐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도 진출해서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 이외에도 B2B, 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내어보니까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과거 최다다. 대신 뭐 중국으로는 안 가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일본 내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여기 보면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특히 뭐 소비재부터 이래서 좀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르. 아까 뭐 만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바르는 거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런 장르로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가 그거는 한류라든지 뭔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야, 사는 거야 라는 영역에서 지금은 많은 일본 사람들이 따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냥 집었는데 알고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기업.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까지 왔다. 그런 좀 폭넓은 장르로 왔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저런 기사가 뜨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아까 말한 저런 기사들이 예를 들어 한국무역협회에서 한국 기업에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합니다.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일본 무역협회에서 한국을 관찰해서 쓴 리포트 자료가 기사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지하는 자료라면 우리가 보기에도 나름 느낄 수 있잖아요. 왜? 일본이 평가하는 한국 기업이니까 오늘 나온 얘기들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게 일본에서도 뭐 뜨고 있고 많이 주목하는 자체가 꽤 많이 요즘 교류가 한일 간의 교류, 특히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구나를 좀 피부로 체감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